네, 오늘 수급도 그렇고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대형 이벤트들을 앞두고 눈치를 보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할 주요 이슈들 어떤 관점으로 또 바라봐야 할지 이분께 도움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1타 강사입니다. 인벤고드 신광석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광석입니다. 네. 아니, 뭘 이렇게 열심히.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네. 너무 이게 조명이 밝다 보니까 네. 여기 노트북에 잘 안 보여서 조금 이렇게 가까이서 네. 로그인하느라고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돋보기 안경 써야 할 나이가 벌써 그 정도는 아닌데요. 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이제 아직 20대다 보니까 조금 네. 어쨌든 죄송하고요. 할 말이 많지만 하진 진행하시죠. 않겠습니다. 네, 종목 리뷰로 시작을 네. 할게요. 화성밸브가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강했는데 네네, 맞습니다. 아쉽게도 조금 밀리고 있어요. 지난주 종목 중에 하나였죠. 화성밸브. 오늘 일단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목표 가격을 한 4교가 남겨두고 1차 목표가 터치를 못했는데 장중에 오늘 한 6, 7% 정도 올라가는 모양새가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기 고점 영역이죠. 여기를 한번 찍을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찍고 여기서 좀 더 이제 목표 가격을 좀 썼는데 1차 목표가 12,500원 썼는데 아쉽게도 약간 한 40원 정도 모자란 상태에서 약간 좀 밀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일단은 뉴스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LNG 관련된 프로젝트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그리고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제 오늘이나 내일 정도의 방안을 해서 만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네, 그러니까 일단은 아직은 공항에서는 뉴스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아직은 아마 오늘 밤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어쨌든 주지사 일정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내일 정도에 그 뉴스가 좀 보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오는 거 맞냐 도대체? 일단은 이제 오는 거 맞냐? 이거 정말 진짜냐 아니냐? 이건데 막상 이제 그분이 등장을 하셔서 면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또 사진이 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이것 때문에 이제 실망 매물이 좀 출현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목표 가격까지 좀 두고요. 거래량이 밑에 보시면 올라올 때 거래량 없이 올랐다가 좀 밀리는. 어찌 보면 이제 화성밸브는 박스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말고도 그동안 올라갔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휴스턴 엑셀도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음봉을 좀 맞이하고 있다. 근데 중요 포인트는 오늘 LNG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재미가 없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네. HLB 어제 그 금요일 날 하락 나왔던 거 좀 되돌림 나오는 거 정도 하락하는 종목이 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오늘 저녁이나 내일 정도의 그 뉴스에 따라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홀드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LNG 프로젝트 그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나고 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소 재미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수가 결국에는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코스닥에 빨간불을 밝히고는 있지만 이거는 HLB 그룹주 때문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쉬어가는 국면인 걸까요? 네, 일단은 조금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미선물이 오늘 좀 상당히 강합니다. 미선물이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미선물이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선물이겠잖아요. 나스닥이 0.8 정도 올라가는 일이 사실 최근 한 달 동안은 거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올라가다가 대부분 우리나라장 끝나면 갑자기 쭉 밀리던지 약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1% 가까이 선물이 좀 강하게 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국내 증시가 좀 미리 좀 선제적으로 땡겼던 걸까요? 약간 좀 피로감이 좀 누적되고 있는데 일단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화면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화면은요. 아시다시피 4월 2일 날 미국에서는 이거를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고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관세 관련된 이제 이슈가 이제 부과가 되는 날이 4월 2일인데 맨 위쪽에 보시면 일단은 안덕근 이 장관 이분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대부분의 주요 공직자의 공석인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대통령부터 그렇고. 근데 지금 이제 이 분이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갔다가 다시 또 미국에 건너가셔가지고 주말에 또 미국의 상무부 장관을 또 만나서 좀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금 이제 상호관세 관련된 부분을 좀 완화 조치를 해달라고 또 다시 한번 요청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고요. 지금 이제 미선물이 좀 유독 강한 이유. 바로 이거죠.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 이쪽 통신 쪽에서는 이제 4월 1일 관세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 범위가 상대로 축소될 것이다라는 이 뉴스가 보도되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좀 올라가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금 많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죠.
일단은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 그리고 마이크로칩으로 되어 있지만 반도체겠죠. 일단 트럼프가 때릴 수 있는 우리의 상호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주력이 자동차와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네모칸을 제가 표시해놨어요. 그날 4월 2일 날 발표되지도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추측성의 보도가 나오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감보다 이 4월 2일 상호관세에 관련된 부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발효되는 이 제스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조금 규모가 축소될 거죠. 품목이 좀 축소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미선물이 좀 올라가고 있고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가 좀 버티고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미국의 월가 구루 중에 한 명인 월가의 그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2년도 하락장을 맞춰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주가의 고점을 잘 예측하기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화면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화면에 보시는 분이 마이클 하트넷인데 오늘 이제 어제 아침 7시에 이제 보고서가 올라온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판매 신호가 끝났다. 그 뜻은 뭐냐면 매도 신호가 이제 거의 다 나왔다. 그러니까 매도가 나올 만큼은 미국 증시부터 전반적인 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증시가 다 매도가 나올 만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시그널이거든요. 근데 이제 4월 2일 이제 관세 부과 날이 다가온다라는 이제 헤드라인을 통해서 얘기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 중에서 하나의 좀 재미난 인용문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빨간색 보시죠. 모두가 4월 2일 날 두려움, 피크할 거다. 두려움이 피크할 거다. 굉장히 극단적으로 두려워할 것인데 그건 그가 4월 2일이니까 전날이죠. 누구와 골프를 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골프를 다 한 번씩은 뭐 치신 분도 있고 라운드를 나가면 우리가 이제 또 이 라운드 파트너가 뭐 아침 한 8시에 치면은 뭐 한 오후 한두 시에 끝나잖아요. 뭐 밥 먹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그러면 사실 우리가 즐겁게 라운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뭐 사업적인 뭐 접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마이클 하트넷이 표현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전날에 트럼프, 그가라는 표현이 바로 트럼프거든요. 트럼프가 생각을 좀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근데 실제로 4월 1일 날 트럼프가 골프 약속이 있는 날이래요. 누구랑 친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걸 그래서 알아야죠.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이클 하트넷이 지금 골프와 누구를 치느냐. 그러니까 이 골프에서 누구랑 쉽게 얘기해서 명랑 골프를 치는지 기분이 좋아지는지 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인용을 한 거죠. 희화한 거죠.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이 마이클 하트넷의 뜻은 뭐냐면 생각보다 관세를 많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관세가 부과되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절호에 계속해서 매수할 수 있는 찬스가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희화하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골프를 즐거운 사람들께 가면 재밌게 치고 오겠지만 치기 싫은 사람과 치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악몽이죠.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오늘은 왜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지 피부가 트는지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어쨌든 이 인용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4월 2일 이후를 우리가 판세를 어떻게 예측해야 될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프로 이제 저희가 좀 재밌게 풀기는 했는데 네. 결국에는 열린 결말이다라고 그쵸. 정리를 네.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관세 이슈 저희가 먼저 체크를 해봤고 네. 우리가 또 좀 핵심 지표로 삼아야 할 부분 뭐가 있어요? 네, 뭐 시장에서? 지난주에도 네. 제가 이제 흑산변과 접산변 패턴을 말씀드리면서 금요일 날 이런 말씀 드렸었죠. 좌측이 지난주에 가지고 나왔던 차트 그 화면입니다. 서학 게이밍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죠. 테슬라 관련돼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이제 오후 2시 넘어서 우리 방송인데 오늘 저녁에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무조건적으로 양봉 이렇게 제가 그림까지 그려드렸죠. 양봉이 뜨면은 접상변 패턴이 완성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상승 반전할 수 있다. 바닥에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신기하게도 운이 좋게도 테슬라가 5% 정도의 비슷하게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닥을 찍은 거하고 매수하시면 중간에 살짝 물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도 말씀드렸지만 3일 연속 양봉이 뜨고 접상봉이 뜨고 나서 어떻게 되죠? 하루 이틀 정도 눌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눌릴 때가 이런 매수 찬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요. 아마 지금 마이클 하트넷이 전반적으로 베리시하게 생각하는 이런 분석가들의 의견을 좀 보면은 결국은 이쪽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큰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도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최근에 많이 빠졌던 1월 달 이후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반도체지만 로봇주가 있겠죠. 예, 지금 로봇주 점심시간 기준으로 지금 캔들을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CMS 등등 쭉 가지고 나왔는데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테슬라의 반격을 준비하면서 올라갈 땐 뭐죠? 로봇주도 같이 동반주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로봇주 한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타 종목 힌트를 주셨습니다. 로봇주라고. 앞서서 이제 단독 기사이기는 한데 하나그룹도 지금 하나로보틱스의 투자 유치를 검토하고 네. 있다라는 기사가 뜨기는 했습니다. 네. 로봇주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모멘텀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많은 로봇주 안에서 오늘의 1타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하나 로보틱스는 결국 하나 지주사죠. 가지고 그쵸. 있기 때문에 네. 뭐 조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조금은 김동관 부회장님의 좀 실망스러운 자사주 매입이 있어서 좀 실망스럽지만 자 어쨌든 방사는 뒤로 가고요. 어쨌든 로봇주의 반격을 준비하자. 테슬라 반격 나오면서요. 종목 말씀드릴게요. 11,390원이고요. 삼익틱 HK라는 종목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익THK.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요. 자동화 설비 로봇들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교 로봇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카트리 직교 로봇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고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좀 뉴스가 좀 부각가 됐었습니다. 바로 이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제작 관련된 부분들 공장에서 이제 테슬라 CEO가 뭐 얘기했죠. 테슬라 주식 잘 보유해라 하면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들 청사진을 발표했던 부분들. 그래서 그 직접적인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핵심 부품군이죠. 관절 액추에이터 그리고 정밀 제어 센서 컨트롤러까지 생산 사업하고 있는데 중요한 품목은 뭐냐면 삼익THK가요. 조금은 국내 회사긴 하지만 플러스에서 일본의 자금도 묻어 있습니다. 일본의 THK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와 연동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일전에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시세가 좀 분출됐을 때 일본의 THK 관련주들도 많이 급등이 나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주가 삼익THK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익THK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금요일 날 그 뉴스가 보도되면서 VI가 한번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15% 좀 상승 나왔는데 뭐 주가가 거의 뭐 올라간 게 전혀 없는 상황이죠. 정배열 구간에서 돌릴랑 말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단기랑 이 중기 목표 가격을 설정해 드릴게요. 1차적으로는요. 금요일 날의 전고점인 12,500원 선을 1차적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1,600원 선 말씀드리고요. 2차 목표 가격은 13,900원 선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테슬라가 올라갈 때 같이 동족값 이루면서 쫓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빠르게 물어볼게요. 시간이 네. 없어서. 네. 근데 지금 로봇주들 공매도 재개와 함께 공매도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괜찮아요? 네, 뭐 삼익THK는 대주 물량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좀 이제 시가총액이 좀 큰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쪽은 조금 타겟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미리 우려감 때문에 좀 빠지는 감이 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공매도 타겟은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들 투자 전략들은요. 제가 오후 4시 무료 방송에서요. 저는 3월 31일 날 공매도 재개해서 방산, 조선도 있겠지만 바이오가 주된 타겟을 하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부분들, 뉴스들 한번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